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제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느라 바빴고, 오늘은 그 자식들이 제 자식을 키우느라 바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이던 가족이, 이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명절이면 북적이던 집이 이제는 조용하기만 합니다. 가끔 오는 자식들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서운한 마음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요. 친구들과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정겨운 시간들도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누군가는 아파서 못 나오고, 누군가는 자식 따라 이사를 가고, 또 누군가는 자식 자랑, 재산 자랑에 빠져 만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이웃과 함께 김장하고 음식을 나누던 그 따뜻했던 순간들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지요. 요즘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인사만 건네고 지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의 마음까지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위대한 현인 노자께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하셨지요. 오늘 이 시간 노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자식을 이해하는 법. 노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상에 서는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요즘 자식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명절에 모여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지요.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합니다. 추석 때 큰아들 집에 갔다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김춘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직장 이야기로 바쁘고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한다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에 한마디 했다가 아들이 요즘은 다들 이래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서운해서 눈물만 나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겸손함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포용하되 다투지 않습니다. 단단한 바위도 부드러운 물방울이 오랫동안 떨어지면 결국 길이 나듯이 우리도 꾸준한 사랑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은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끊임없는 경쟁에 시달리고 높은 집값에 대출 갚느라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지요.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 살림에 어려움을 겪는 자식들을 보면 안쓰럽기만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아이들 숙제 봐주고 학원 보내고 밀린 집안일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자녀들 학원과 온갖 교육에 시달리느라 부모님 댁에 올 시간조차 없다고 하소연하지요. 그러니 우리도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왜 연락도 없니? 라고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따뜻하게 물어봐 주세요. 자주 와야지라는 말 대신 시간 될 때 편하게 와라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서울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재미있는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자식들에게 오늘의 날씨를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꽃이 예쁘게 피었어 라든지 비가 많이 오니 우산 꼭 챙기고 조심히 다니렴 하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답장이 없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자식들이 먼저 안부를 물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손주가 학교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며느리는 손주가 그린 그림도 공유해준답니다. 제2장 친구와의 우정 지키기. 노자께서는 말이 적으면 자연히 진실이 보존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친구 관계에도 큰 교훈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최근 40년 지기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자식 자랑하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경쟁처럼 변했어요. 친구는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 되었다. 며느리가 시내에서 가게를 냈다며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직장을 옮기느라 힘들어하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결국 만남이 줄었고 이제는 명절 인사도 어색해졌네요. 대구의 김영우 할아버지는 퇴직한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일할 때는 서로 보면 회사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만나면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왔다. 누구는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축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는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자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한 말보다는 편안한 침묵이 더 값지다고요. 친구와의 관계는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울 종로의 한 공원에는 매일 아침 모이는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4-5분이었는데 지금은 10분이 넘게 모인다고 해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함께 걷고 벤치에 앉아 도시락도 나눠 먹고 가끔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중 한 분이신 박상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그런 거 안 해요. 그저 밥 한 술 나누고 때로는 아픈 데가 있다며 한숨 쉬면 등을 두드려주는 정도?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하루라도 안 나오면 서로 걱정되고 보고 싶어져요. 친구의 자식 자랑을 들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래, 내 자식들이 효자구나.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항상 기쁘다라고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네보세요.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보자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인천의 황순옥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이면 4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납니다. 처음에는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아들의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황 할머니는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자식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자고 했어요. 젊었을 때 어떤 꿈이 있었는지, 지금은 무슨 취미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지.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시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웃음도 많아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제3장 이웃과 더불어 살기. 노자께서는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강한 주장보다는 부드러운 이해가, 날카로운 말보다는 따뜻한 배려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뜻이지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윗집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사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처음에는 참았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서 위층에 올라가 큰 소리를 치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장에서 그 젊은 엄마를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장을 보느라 무척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최할머니는 그날 이후 생각을 바꾸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장에서 산 귤을 조금 담아 위층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 먹으라고 가져왔어요. 어제 보니까 장보기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맞벌이 부부였더라고요. 낮에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아이들 통제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가끔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아이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이제는 웃음소리로 들려요. 대전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일어난 작은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큰 다툼이 났죠. 서로 언성을 높이고 경로당이 둘로 갈라질 것 같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두 분을 모시고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알고 보니 한 분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셨고 다른 분은 그 시장에서 단골이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분이 웃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그 자리에 번갈아 앉으시면서 서로 양보하고 계세요. 경기도의 임순희 할머니는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아파트 화단 한켠에 상추랑 고추를 조금 심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옆집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셔서 함께 가꾸기 시작했죠. 이제는 5가구가 함께해요. 누군가 아프면 서로 물도 주고 수확한 채소도 나눠 먹고 작은 텃밭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노자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풀고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선이다. 이웃과의 관계는
바로 이런 작은 배려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큰 것을 베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4장 마음의 평화 찾기. 족한 줄 아는 자가 부자다라고 노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듯한 말씀 속에 인생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정희 할머니는 최근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불만이 많았어요. 친구들은 다들 자식들 덕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큰 아파트에 살고 손주들 학원비도 대주는데 저는 그런 것 하나 해줄 수 없어서 너무 속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자 사시는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와 청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내가 이 나이에도 몸 건강히 움직일 수 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김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진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튼튼한 두 다리로 매일 산책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무엇보다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네요. 부산의 박명자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울해지곤 했답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노인들이 사교 댄스도 배우고 외국어도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못하니까 자꾸 위축되고 초라해졌어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같이 걷는 동네 분들이 생겼어요. 걷고 나서 공원 벤치에 앉아 마시는 차 한 잔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노자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의 것은 자연스러움을 따른다. 우리도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면 됩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울의 이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십니다. 특별한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 하늘의 색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아침 밥상에 올라온 반찬 맛에 대해 짧게 적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보내기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됐어요. 글씨가 삐뚤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감사한 일을 하나라도 찾는 거니까요. 대구의 최옥순 할머니는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란다에 화분 3개를 놓았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이야기도 해요. 꽃이 피고 잎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돈이나 명예보다 이렇게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겐 더 소중해요. 제5장 베푸는 기쁨 알기.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라는 노자의 말씀처럼 작은 나눔에서 큰 기쁨이 시작됩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영실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이면 경로당에서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서툴지만 그래도 머리 손질은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친한 동네분 한두 명 머리를 해드렸는데 소문이 나서 이제는 매주 10분 정도가 오세요. 장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누는 거죠. 어르신들이 예쁘게 변한 모습을 거울로 보시면서 좋아하실 때 그게 제일 기쁩니다. 가끔 김치나 반찬을 들고 오시는데 그런 마음이 더 감사하죠. 인천의 김봉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파트 놀이터를 청소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침 운동 삼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이터가 깨끗해지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엄마들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어느 날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손편지를 써줬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쓴 거요. 그 종이를 집에 걸어두고 매일 봅니다. 부산의 황미숙 할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뜨개질을 좋아했어요. 이제는 목도리를 뜨개질해서 복지관에 기부합니다. 겨울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는데 따뜻하게 목에 두르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실비는 얼마 안 들어요. 그저 시간과 정성만 있으면 되죠. 노자께서는 진정한 선은 보이지 않게 행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의 기쁨입니다. 서울의 박찬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횡단보도 앞에 서 계십니다. 등굣길 아이들을 보며 교통정리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옵니다.
어떤 날은 힘들 때도 있죠. 그래도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면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아요. 대전의 임명숙 할머니는 작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십니다. 김장철이면 항상 10포기는 더 담가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려고요. 김치 담그는 게 힘들긴 하지만 맛있게 드신다고 하실 때 그게 제일 큰 보람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김치 떨어졌는데 하면서 슬쩍 눈치를 주세요. 그럴 때마다 더 기쁜 마음으로 담급니다. 강릉의 최선자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한글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다리도 불편하지만 아직 글을 몰라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쓰게 되실 때 그 기쁨이란 제가 더 행복해진답니다. 마치는 말. 노자께서는 최상에 서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물처럼 포용하며, 물처럼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자식에게는 물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친구에게는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며, 이웃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스스로에게는 만족할 줄 아는 여유를 가지고, 모든 이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노자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지만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고 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5가지 지혜를 하나씩 실천하며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